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변화가 좀 지난주까지 시장의 흐름을 갖고 주말에 시황을 올려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번 주 들어오면서 또 변화가 좀 일어나는 모습이어서 예상했던 흐름이었 중에서 좀 변화가 생각보다 좀 빨리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을 하려고 어, 방송을 켰고요. 오늘 시황 들어보시고, 자기하고 생각이 맞다 그러면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겠죠. 자, 시장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는 똑같이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어느 순간이 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시장 차트가 다른 방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냥 이때가 중요한데 이때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미국 시장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지금의 모습 보면요. 요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의 모습 보면 미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미국장 따라서 움직이다가 중국장 시작하면서 오후로 갈수록은 중국장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뭐 중국이 막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처럼 우리가 무너지거나 또는 미국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미국처럼 우리가 막 올라가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중간 정도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져. 올라가려고 하면 미국 따라 올라가려고 하면은 중국이 이렇게 다리 붙잡고서는 끄집어 내리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럼 더 막힌 거야. 위에는 더 막히고 그죠? 밑에는 또 누군가 받치고 있고, 서로, 요 점점 좁아지는 요 바운더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그러면요,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답이 안 나와. 그죠? 업종별로 순환매가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올라갈 때, 양봉을 보이면서 치고 올라갈 때 쫓아갔다가는 무조건 물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갈 때는 챙겨줘야 되고요. 내려올 때는 다시 어떻게 겁먹지 말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위가 막혀 있잖아. 심지어 이 차트 한번 볼게요. 위가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일정 부분 현금은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8월 달에 또 변화일까지 나온다. 그게 뭐 날짜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온다, 뭐 이거보다는, 8월 달에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조정을 보이면 가격 조정을 크게 보일 수 있다. 까지도 알고 있는데 굳이, 그지? 주식을 많이 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지? 아직까지 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도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8월 뭐 중순 정도까지는 셋째 주, 뭐, 중순, 요때까지는 조금 더, 시장을 위로 봐도 상관은 없겠지만요. 위로 본다고 해도 막 시장 자체가 위로 뚫고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닐 것 같아, 지금은요. 상황 자체가.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시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은 그러니까는 하방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번 주 들어오면서요. 월요일, 화요일 되면서 이게 중국 시장이거든. 중국 장 차트인데 중국이 어떻게 됐어요? 차트 있게 볼게요. 어제까지만 해도요. 그래도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긴 했어.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어제 월요일 날 주말에 미국 시장 따라서 갭 상승으로 팍 떠서 시작했다가 확 5일선 밑에까지 깨졌잖아요. 중국 시장의 영향이었어. 그래도 240선을 지지받고 꼬리가 이렇게 달려주는 모습이어서 브레이크만 며칠 걸려줘도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상현상은 일어났다예요. 월요일날. 근데 오늘 오전에 화요일날 아침에 보면 이게 잘 버티는 모습이었어. 240선 위에서 그래 브레이크 안 올라가도 된다. 브레이크만 걸려도 된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후장 들어오면서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밀려서 끝났습니다. 시작이 됐죠. 뭐가? 얘는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은 올라가고
미국은 올라가고요. 중국은 빠지고 있어. 우리 시장은요. 우리 시장 차트 하나 볼까요? 뭐 레버리지니까 똑같겠네. 우리 시장은요. 올라가는 미국, 빠지는 중국, 그 중간 정도. 지금 딱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야. 그런데 뭐라고 이제 뭘 눈치를 볼까요? 미리 다 말씀드렸잖아. 뭘 눈치를 볼까? 여기서 우리도 여차하면은 미국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국 따라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불을 딱 붙일 수 있는 거는 금리 인상일 거다. 8월 달에 뭐 금리 인상을 하니 많이 그랬잖아. 인상하면 중국 따라간다. 음. 그때 뭐 인상하지 않으면 중국 따라 안 갈 거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중국 따라 갈 가능성도 이제 열어 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중국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 시장이 막 빠져내려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약간 어렵나요? 말이? 어. 요게, 요게 언제 그랬냐면, 자, 보세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죠. 한번, 트럼프 때 미중이 무역전쟁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2008년도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이 미국 시장도 2008년도로 가볼게요. 2018년도지. 2008년이요. 2018년도의 모습입니다. 8월 달까지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요 차트와 요 차트. 이게 미국이고요. 이게 중국이에요. 고점은 똑같이 2008년 1월 달에 찍었어. 그죠? 그리고 같이 내려와요. 같이 일단 내려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무역전쟁이 빡 발발하자 중국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미국도 같이 빠졌어요. 빠졌고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중국은 깼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거는 240이에요. 얘는 240을 깨도 그러니까 요번에 중국 똑같아요. 240을 깨도 어떻게 그냥 막 안 주고 240 전후까지 반등 줄 거다. 응? 그리고 60까지 깼으니까 60 전후까지도 240 살짝 올라가는 뭐 이런 모습까지도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내려가죠. 근데 미국은요 240 위에서 지지받죠. 그리고 60 전후까지 이렇게 반등을 주죠. 그 이후에 얘는 N자로 깨집니다. 근데 얘는요 다시 올라가죠. 다른 방향을 가. 다른 방향을 가죠. 이때 이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갔냐 이거지. 기억나세요? 고점 찍었어 이때. 2018년 1월. 2018년 똑같습니다. 2018년 1월 고점을 똑같이 찍어요. 그리고 같이 빠져. 미국하고 같이 동조해서 움직인 거야. 중국보다 조금 더 약하죠. 그랬다가 미국처럼 여기까지 같이 60일까지 올라왔어. 240까지 지켜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5월 달부터예요. 5월 달에 변화가 달라져. 5월 달부터 미국은 위로 올라가고요. 5월 달부터 중국은 어떻게 돼? 밑으로 빠집니다. 그때 우리도 5월 달부터 누구를 따라가? 중국을 따라가요. 5월 달부터. 자, 5월, 7월, 8월이죠. 이렇게. 중국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쵸? 지금 시장이 딱 요게 나올 거냐? 아니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여기서도 당연히 다른 방향으로 갔어. 일단 동조해서 움직이다가 하락폭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윗방향 갈 때 바뀌는 자리가 있어. 바뀌는 자리가. 그것도 한 5개월 걸렸죠. 미국과 중국이 다른 방향으로 빵 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굴 따라갈 거냐. 그다음 이때는 중국을 따라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 빠졌어요. 그죠? 중국을 따라서 하락을 했다. 중국도 그 이후로도 엄청 빠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시장도 이렇게 보시면 5월달이에요. 5월달 이후에. 근데 미국은 5월달 이후에 그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렇게 출렁이긴 했네. 그죠? 출렁이긴 했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야. 그죠?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이제 어디를 따라갈 것이냐?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이 됐구나. 시작이 됐구나. 싸움이 시작이 됐구나. 그죠? 8월 달 되면 이제 본격적인 거는 도쿄올림픽을 끝나야지. 왜 그래야 되냐면, 대놓고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다음이 동계올림픽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의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그거 갖고 이제 시비 걸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일본 올림픽이 요번에 어떻게 돼? 개판 쳐야 돼. 그리고 변이도 확산하고, 하여간 전 세계 문제거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지금 막 일본 까고 일본을 일부러 짜고 치는 듯이 막 개판 치고 지금 이러잖아요. 올림픽 자체를. 그치? 어째 중국의 동계올림픽을 보이콧을 하게 되면요. 문제가 뭐냐면, 동계올림픽을, 지금 일본처럼 강행을 해, 중국이. 강행하겠죠? 하려고 하겠지?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전 세계 미국도 참가 안 하고, 한국도 참가 안 하고, 일본도 참가 안 하고, 서방 영국도 참가 안 하고, 안 참가하는 나라가 많아져. 이러면 올림픽이 이게 되겠냐고. 근데, 진짜로 참가하든 그때 가서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런 얘기가 나옴으로써 당연히 중국의 공산당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쵸? 근데 희한해요. 지금 뭐냐면 왜 지금 중국이 이렇게 밑으로 다른 방향으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까요?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중국 자기네 나라 빅테크 기업들을요 계속 규제를 해. 텐센트에다가는요 독점적 음악 저작권 포기해라 이래. 왜 때릴까요? 왜 때릴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5개 중국 기업이 시가총액이 880조가 날라갔대. 그게 왜 그럴까요? 이제는 얘기했잖아. 팔다리 다 끊어놨고, 팔다리 다 끊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밥상 차렸다 그랬잖아요. 쇼핑센터에 이제 땡 처리를 할 때, 땡 처리가면요. 가격을 싸게 때릴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가격을 싸게 내려야 되잖아. 그걸 누가 해주고 있어? 시진핑이 해주고 있잖아. 지네 나라 기업을요, 저가품으로 만들고 있는 작업을 누가 하고 있냐면 중국 공산당이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엉아들이랑 한패거리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 그치? 어찌됐건, 지네 스스로 이러고 있어. 지네 나라 기업들 완전히 똥값 되게끔 만들어요. 그럼 누가 싹 사가요? 엉아들이 사가지. 이게를 죽이진 않는다니까요. 싸게 만든 다음에 사간 다음에 어떻게 키운다고 다시. 주인이 바뀌는 것 뿐이야, 주인이. 그죠? 그 과정에서 피해보는 건 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던 개인들이 피해보겠죠. 중국의 기업에서, 심지어는 계속 중국의 기업이긴 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50%가, 외국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우리나라 기업이야. 우리나라 은행이 KB국민은행이, 하나은행이, 신한은행이요. 70%가 외국인들이 갖고 있어. 그게 우리나라 은행이야? 우리나라 은행은 맞아. 근데 주인은 외국인이야. 그죠? 외국 사람들. 지금 중국을 그렇게 만들겠다. 중국 기업들을. 그죠? 그랬더니, 이럽니다. 중국 텐센트, 메신저, 위챗 신규 가입 일시 중단했다. 27일 기사야, 어제. 막 난리가 났어, 중국. 홍콩 증시는 더해요. 홍콩 증시 보면요, 더해, 지금. 자, 이거 볼까요? 이런 기사 보면, 붉은 규제. 공산당의 규제를 공포해 중국 홍콩 증시 동반 폭락, 항생 4%대 급락.
H지수는 더 폭락했고. 그렇죠. 그나마 우리 시장은 잘 버틴 거예요. 미국 따라 가고 있는 거 아직까지는요. 네. 근데 여기서 아까 1월 달에 보셨지만 어떻게 중국이 빠지니까 우리도 빠지고 미국도 빠졌어요. 일단 빠진 다음에 어떻게 돼? 이게 8월이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빠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5월달 거기까지는 같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동조와 이제 바뀌지. 미국과 중국이 따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당시 이제 국제 정세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5개월 정도의 뭐 시간차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거는 지금 당장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보면서 일단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건 주말 이후에 요번 주 들어오면서 완전히 중국과 미국이 일단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기서 이제 미국이 오늘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미국이 같은 방향으로 하락을 준다 그러면 우리도 빠질 거고요. 다 밑으로 빠지는데 저번 때도 2018년도에도 봤지만 어때요? 중국은 240을 깨고 내려가고 미국이나 한국은 깨고 내려가지 않고요. 지켜주고 일단 그지? 하락의 폭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요. 쉽게 말해서. 그럼 우리는요, 미국과 중국의 중간 정도 라고 계속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왜 아직 여전히 내려오면은 제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라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지금은 풍부한 유동성, 아직까지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중국이 내려온다 그래도 미국이 죽지 않으면 막 죽는 모습이 아니면요, 우리 시장도 미국과 일단은 동조한다고 했잖아요. 중국이 영향을 받지만 우리도 계속 밑에 단에서는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세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지. 그죠? 자, 증시를 어떻게 지금 증시 공포로 몰아넣은 중국 규제 넘어서요 산업 전체를 죽일 수도. 이 왜 이럴까? 아니, 모든 나라나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은 지네가 손해라는 거,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정치적인 이유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에 대해서 뭐 해석한 기사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설명드리고 싶지도 않고. 이게 뭐야? 제가 보는 관점, 이건 엑스맨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요. 그죠? 지네 기업을 또는 지네 나라 경제를 갖다가 개차반이 된다라고 누구도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른다. 그래서 지네 나라 기업들이 증시가 개폭락을 해. 자기네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자기 기업들까지 규제를 해갖고 미국의 5개 종목이 거의 880조면 1000조에 가깝게 빠졌어요. 시가총액이 5개 종목이 시장도 아니고 그 정도의 상황을 만든다. 그죠? 뭐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뭐 크게 명분이야 갖다 붙이고 하겠지만 뭔가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더 옥죄겠죠. 아프간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프간 얘기했고 지금 뭐 숨기고 있어. 지금 BP에 일어난 것들을 언론 통제하고 뭐 계엄령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러면서 지금 막 통제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기사화해서 외신들에서는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와. 아예 안 나와. 올림픽에 지금 묻혔어. 조용히. 지금 이것도 일본 올림픽 그거에 중요한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사들을 싹 묻히고 있어 지금. 중국 BP에 그냥 이 정도만 나오죠. 지금 뭐 중국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얘기 안 나오잖아. 이게 핵심입니다. 증시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체 또는요 국가 경제 전체를 죽일 수도 있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 일본의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중국 올림픽부터 이제 또 때리기 시작할 거라고. 그죠? 보이콧 얘기는 아예 이렇게 올림픽 갔다가 완전히 우리나라 작살났네 어쩌네 뭐
이 상태면은 다음 올림픽부터는 우린 참가 안 해. 뭐 이런 얘기부터 막 나올 거로. 내년에 중국 공산당 그죠? 시진핑이 계속 이어서 할 거냐, 아니면 정권이 교체될 거냐, 지금 이거를 결정하는 시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계올림픽을요, 무조건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저걸 갖고, 동계올림픽 갖고, 막 멱살 잡고 흔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서는 아프간 쪽에, 신장 위구르 쪽에서 뭐 자꾸 이슬람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계속 분쟁을 일으킬 거라는 거죠. 인도 쪽에서도 일어날 거고요. 대만 쪽에서도 일어날 거고, 남중국해도 막 비행기가 넘나들면서 막 위기직발 얘기가 나올 거고요. 북한도 좀 이상하지? 오늘 장중에도 봤지만요. 그쪽에서도 문제가 나올 거고요. 계속해서 중국을 삥 둘러싸고 어떻게 해. 거기다가 또 위쪽으로는 카자흐스탄 쪽에 미군이 이제 그쪽으로 주둔한다. 뭐 기지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시작될 거고. 그치? 뺑 중국이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완전히 뺑 둘러서서 이 태평양 지역 말고도 위쪽으로도 지금 이제 이쪽은 이슬람 종교화 써야 되고 이쪽도 이제 미군이 주둔하는 뭐 이런 완전 뺑 둘러싸서 뭐 여기는 러시아가 또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치? 지금 이렇게 옥죄는 모습이 나온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스스로 외부적으로는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스스로 자기네 기업 그죠?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경제 전부 다 스스로 죽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스스로 죽겠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뭐 때문이에요? 이거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털 깎기, 그죠? 키워놨다고, 튀어놓은 다음에. 이제 잡아 먹어야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싸게 잡아 먹어야지. 비싼 값 주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야지. 그걸 누가 해줘?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 그 다음에 싹 자본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키우겠지. 그죠? 이런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국과 미국이 일단은 반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시장이 시작이 되었다. 근데 이게 진짜 반대일지는 아직 몰라. 미국이 같이 중국을 따라서 조금 약하겠지만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거까지도 생각을 해둬야 돼. 쉽게 말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대응을 해야 될까? 자, 말씀드렸던 대로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자, 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 중국이 빠졌어요, 먼저. 미국이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도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내려올 때는요. 천천히 분할로 매수를 대응해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보세요. 요거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 되나? 자, 꼭대기에서 나오는 현상이 있다 그랬지. 꼭대기에서 나오는 거. 20일 까만색 선 위에서 어떤 게요? 빨간색이 이 깨고 내려옵니다. 쌍봉을 주고 내려오든 그냥 외봉으로 내려오는 데드크로스가 나. 그 다음엔요. 이렇게 들어요. 들었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 저점을 여기서 만든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쌍바닥이 나오겠죠. 쌍바닥이 나오든 쌍바닥이 가능은 하던 뭐 이러겠지. 근데 여기가 딱 깨지는 순간은 어떻게 돼요? 이건 N자 파동이 되죠. 그죠? 이게 제일 꼭대기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근데 이거 나왔다고 끝나냐 시장이? 아니야. 이거는 이제 제일 작은 거 5와 어떻게 20 요거 추세와 파동 얘기잖아요. 그지?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 이제 요 다음 순서는 뭘까요? 요 다음 순서는 이제 60과 20이 되겠죠? 60일선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60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20이 까만색이 어떻게 될까요? 20선이 지금 60 위에 있잖아. 20이요. 깨고 내려와 이렇게. 깨고 내려온다. 데드 크로스가 날 겁니다. 그 다음엔요. 또 이렇게 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60선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 상관없어. 근데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꺾여버리면 여기를 깨기 전까지는 쌍바닥이 되든 쌍바닥이 될 수 있든 뭐 이렇겠지.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깨지면요, 이게 N자 하락 파동이 되지. 그쵸? 요게 나오면 이제 또 조심.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심해야 돼. 완전히 리스크 관리. 60이 깨지면은 그때부터는 들어줄 때 60과 20이 대등하면 그때 21로 올라오면서 60 전후까지 이렇게 들어주면요, 일단 리스크 올라올 때마다 리스크 관리. 물론 지금도 리스크 관리지만 그때는 더 리스크 관리. 그쵸? 응. 그러면 여기 60선 내려왔다가 60선 줄 때 판다고 해도요, 시장 보면요, 지금 자리는 거의 꼭대기예요. 나중에 이렇게 죽어 나가 떨어진 이후에 보게 되면.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근데 지금 봐봐요. 요 그림을 보면서 요 5와 20, 60과 20 요걸 보면서 봐봐. 지금의 모습은요, 20과 5일이 대드났어요. 그 5일선 위로 올라가면서 20 있는 데까지 반등 줬죠. 5일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 5일선이 21을 못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꺾였죠. 하지만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아직까진 쌍바닥 구간이에요. 쌍바닥 구간이면 20과 60 사이에 쌍바닥이면 우리가 말하는 뭐 추전타법, 타점도 나오고 뭐 이래. 타점이 나와도 바닥자가 들어가는 매매는 손절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여기가 깨지면 안 돼. 그쵸? 여기가 깨진 순간 뭐가 되냐면 이게 나와, 이게. 20이 올라갔는데 5일선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들었는데 5일이 21로 안 올라가. 그리고 꺼져. 아직은 전저점을 깨지 않은 쌍바닥 구간이지만 전저점이 딱 깨진 순간 N자 파동이다. 하락파. 여기가 딱 깨지는 순간 이렇게. 그죠? 그러면 60이 깨진다는 얘기야. 캔들이 먼저 깨지면요, 20이 꺾여서 20이 벌써 여기 있게 빠져요. 평균에서 빠지는 게 20이 계속 꺾여. 근데 자꾸 내려가면 어떻게 돼? 22, 60과 데드 크로스 나죠. 그래도 괜찮아, 내려와도. 왜? 20일 위로 올라갈 거고요. 61선인데까지 반등 줄 거니까 여기는 사는 자리야. 내려오면 분할로 사는 자리예요. 60이 깨져도 괜찮아. 그죠? 똑같아. 근데 똑같아. 올라갈 때마다 이때는 이제 60이야.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을 또 늘려야 돼. 팔아야 돼. 그러면 이거를 고생해서 파느니 여기서 현금 비중 늘려놓고 어떻게 내려가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요건 수익이잖아요. 들고서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 때 파느니 현금 만들어 놓고 빠지면 여기서 사서 들어줄 때 챙기면 그게 더 큰 수익이죠. 그래서 비중 조절 대응을 지금 철저하게 잘해야 되는 시기란 얘기. 아직까지 빠지진 않았어. 여기가 깨지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지? 근데 이상 신호 나왔어. 중국 그리고 홍콩 이쪽 증시부터 나오기 시작해. 근데 미국마저 같이 밀려버린다 이러면, 미국마저 같이 밀려버리면요, 우리 시장도 버틸 재간이 없어요. 밀리게 되어 있어. 그쵸? 그거에 대한 대비도 이제는 슬슬 해야 된다. 그게 그 대비가 뭐 지금 뭐 당장 나올지 어떨지 몰라요. 기술적으로는 뭐 8월 넷째 주까지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고점을 한번 탁 찍어주고 그때부터 뭐 이렇게 그게 예상이지만 그거는 변화일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워낙 많은 세계의 변화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넷째 주에 잡히니까 설명을 드린 것 뿐이지, 그거는 보조적으로 보면 보조 지표니까 지금 이거는요 실전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 됐건 지금부터는 8월 달 되면서부터, 근데 그 사이에 우리 호재는 여전히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 요거에 따라서 반도체 쪽에 상승 뭐 이런 건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번 FOMC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안 나오면 그게 강도 있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면 그것도 호재, 최소한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지. 뭐 그건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지만. 근데 8월 달에는 다르다. 뭐가? 8월 달에는 잭슨홀 미팅에서는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도. 그러면 그때까지는 미국 시장이 좀 죽으면 안 돼, 사실은. 야, 그러면 8월도 아니야?
테이퍼링 얘기가 8월도 아니야. 만약에 미국이 중국 따라서 이렇게 빠져버린다. 같이 2018년도 1월달 고점 찍고 내려올 때처럼 일단 같이 중국과 한국과 뭐 다 같이 이렇게 밀린다 이러면 얘기는 달라져. 8월에도 안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근데 미국이 버텨주면 8월에 할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 같은 시기에 우리가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어떻게 금통위가 열리는데 거기서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이러면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향후에 우리가 또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쵸? 그리고 또 그거하고 상관없이도요.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요. 이렇게 빠져. 테이퍼링은 2013년도 미국 시장으로 볼게요. 2013년도에 테이퍼링 이야기가 처음 이제 2008년도, 2009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돈을 풀어서 증시가 이렇게 올라와. 그 전에도 이렇게 볼게요. 저점 찍고 저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요. 근데 2013년도에 여기서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에서 여기서 표시할게. 2013년도 요 구간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 미국 시장도 빠져요. 근데 어떻게 올라가죠? 테이퍼링 얘기는 그래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빠지면 급락을 주면 기회다. 고점에서 나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고점 찍고 테이퍼링 얘기가 딱 나면 외봉이기 때문에 또 매수야. 그 다음에요. 2013년 12월, 11월 여기는요.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을 한 거야. 테이퍼링. 테이퍼링을 시작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일단 또 시장의 악재로 이거 작은 것 같지만 16,500에서 15,200까지 빠져버리면 이게 거의 한 15%에서 20% 가까이 빠지게 돼요. 그치? 작은 게 아니야. 시장 자체가 그렇게 빠지면 종목은 얼마나 빠지겠냐. 그런데요, 다들 보셨지만 어떻게 해요? V자로 올라가죠. 세게 올라가죠. 확 빠지고 확 올라간다. 그래서 전고점을 또 돌파하죠. 그러면 여기는 테이퍼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어. 요 자리는 마무리되는 그 정도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도 또 갑니다. 왜? 테이퍼링이지 돈을 푸는 거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일단 회사채를 사주고 뭐 하는 거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 뿐이지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하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팍 그지.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여기서 이제 했어. 하고 나니까 어떻게 작살.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했어. 그러니까 또 시장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섭니다. 인상을 했다가 그러니까 다시 가 시장이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거의 테이퍼링 얘기는 여기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은요, 테이퍼링, 만약에 실시가 시작이 돼도, 여기, 이제 8월달 여기보다는요, 여기도 한번 훅 내려오면 우리 시장도 같이 따라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뭐, 더 갈 수도 있어. 근데 그 이유가 문제야.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시작을 했잖아. 실시를 할 때는요, 미국도 이렇게 충격받죠. 우리도 당연히 충격받아. 근데, 올라갈 때는요, 미국은 이게 또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요거도 몇 개월 정도 걸렸나요? 거의 한 5개월 정도 걸리죠. 요 모습이. 결국에 뭐야? 8월 달에 중국과 미국이 다른 방향으로, 아니 뭐 같이 같은 방향으로 빠져. 그랬다가 또 어떻게 돼요?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서, 그랬다가, 요것도 사이즈가 똑같죠. 5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 이후에, 아까 2018년도 1월부터 해갖고 5월 달부터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여기서부터요. 미국과 중국이 반대 방향, 그 다음에 우리는 중국과 따라가는 움직임. 요 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고요. 요 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고,
하여간 좀 뭔가 좀 냄새가 나. 뭐 알고는 있었고 미국과 중국이 한 번 더 붙는다. 후반전을 붙는데 이미 전반전에 거의 넉다운이 된 상태예요. 몇 번의 케어도 뺏기고 한 상태에서 지금 후반전 다시 시작하는데 이게 뭐 이제는 팔다리를 다 못 쓰고 있는 상대와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반대로 증시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어제부터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뭔가 이상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일단은 위에보다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에다가 더 초점을 두고 리스크 관리 막 던질 필요 없어. 그죠? 올라갈 때마다 챙기시면 되고 내려올 때는요 60선 밑으로 내려와도 계속해서 분할로 매수다. 겁먹지 마세요. 매수다. 그리고 올라가면 챙기면 된다. 그죠? 60이 깨져요. 21선이 깨고 내려와. 캔들은 먼저 깨져. 여기는 산다고. 그래서 65면 일단 챙기시면 되고 심지어는 20이 돌아서 62로 그러면 캔들은 먼저 60을 뚫고 올라가겠죠.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는 내려올 때는 겁먹지 말고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하는데 어떻게 된다? 여기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야. 위에서는 현금 비중을 어떻게 지금 요번 달 그래도 다른 달보다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거를 조금은 비중 조절을 좀 하자, 덜 하자 그랬는데 일단은 지금 어떻게 코스피는 음봉이고요. 코스닥은 양봉이죠. 코스피는 20일 밑에 있어요. 그쵸? 한 짝 한 짝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50%는 일단 현금 빼놔야 돼, 지금. 50%는 빼놓고 지금부터 올라갈 때는 현금 비중을 더 늘린다. 더 늘린다라고 생각하고 50%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요 나머지 50% 중에 올라갈 때 만든 현금으로 내려갈 때는 또 사고 또 올라오면 또 현금 비중 또 늘려주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50%는 기본이고 그거보다 더 많이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먹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대신에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요. 위는 막혀 있는데 밑으로 만약에 빠져 8월달 되면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쵸? 빠지면 밑에서 사잖아요. 밑에서 사면 이렇게 올라올 거다.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거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렵게 막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조심하자. 지금 현금 비중 늘리자. 올라갈 때마다 그때 막 할 필요 없어. 저도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뭐라 그랬어요. 웬만한 지금 안 가고 있던 종목이 물려있거나 뭐하거나 어제 오전에 들어줄 때 그냥 현금 비중 종목들 싹 정리할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압축한다. 그리고 저도 한 반 정도는 들고 있던 종목을 반을 다 날려버렸어. 그리고 또 어제 들고 있던 경협주 관련한 철도 관련주 뭐 이런 애들이 또 세게 올라와 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팔렸어. 수익이 나면서 또 많이 팔려서 종목도 많이 압축이 됐고요. 현금이 갑자기 또 한 70% 이상으로 또 확 늘어나 버렸어. 주식이 한 30%밖에 없어. 내려오면 사는 거야. 더 줄일 생각이야. 올라갈 때마다. 더 줄일 생각이고 뭐 종목이 좀 손실이 더 빠질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빠지면 종목이 어떻게 올라가. 그죠? 그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다른 게 바뀐 게 아니라 글로벌 지금 중국의 핵심인데 중국의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근데요, 중국도 무너진다고 막 작살을 나냐? 절대 안 그런다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중국이 지금 240선을 깨고 내려가요. 240선 지켜줘야 된다. 깨고 내려가도 막 작살을 나, 이렇게. 얘는 이제 망했어. 그래서 막 작살을 날까? 안 그런다고. 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일단 고점 찍고 내렸던 이 저점이 리바운딩이 또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가 깨지면요. 그 다음은 또 여기에 지지 라인이 또 있어. 여기 연절이. 그쵸? 480선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리바운딩이 나오든, 뭐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리바운딩이 나든 뭐 하든 내려갔으면요, 240선까지 나온다. 이때, 2018년도인가요? 2018년, 여기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급하게 확 고점 찍고 내려오죠. 내려와도 240까지 반등 준다고. 괜찮다. 응. 요 반등 구간이 또 있어. 응. 그때 내려올 때 우리는 어디를 지켜줘야 돼요? 어디를 지켜줘야 될까? 우리도 같이 내려온다 했을 때요. 여기를 지켜줘야지. 우리는 240 위를 지켜준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이 밑으로 내려와도 요 구간은 내려올 수 있다. 내려오면요, 땡큐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그죠? 지금 그게 뭐다? 월봉상 첫운봉이다. 그러면은 요거 6개월선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밑으로 내려왔는데 상한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눈 감고 사는 거. 눈 감고. 그럼 알아서 올라갑니다. 그지? 그 얘기야. 그 얘기. 근데 뭔가 이제 힘에 붙이는 모습이 보인다 정도. 그죠? 그게 생각이 되는 거. 만약에 내려왔는데 이 빨간색 선 밑에서 갇혀버려. 빠르게 못 올라가고. 그래서 세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빠르게 못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6개월 걸려. 얘가 일봉상 6개월선. 이게 6개월선, 월봉상 6개월선이잖아요. 밑에서 6개월 있어야 된다니까. 빠르게 못 올라가면. 그지? 내려오더라도 빠르게 치고 올라가줘야 된다. 그거까지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요, 잡아야 돼. 빨리 올라간다. 다시 제자리로. 그거 보시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꼭대기예요. 지금 지수가. 그 지수 꼭대기야. 근데 여기 내려와서 이때 현금 많이 만들어 놓을 걸, 이 생각하면 늦는다는 얘기요. 아시겠죠? 제가 막 당부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지금 보면 이 구간은 꼭대기 구간이라고. 근데 얘가 나중에 이만큼 밀린 다음에 여기서 보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생각이 난다고. 저때 현금 만들었어야 되는데 또 비중 조절 실패네. 이러고 나면 늦어. 그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저도 지금 어제 종값으로 70%가 현금이 됐다. 뭐 의도한 것도 있지만 하다 보니까 어제 그러니까 막 계좌가 좀 좋았잖아요. 시장은 별로 안 좋았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70%는 현금 됐다.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더 만들 거다.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뭐 ETF 레버리지는 특히나 당분간 여기서는 오히려 접근하지 말고요. 이 밑으로 내려오면 하겠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올라갈 때 청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치? 그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정고점을 빵 돌파하는 모습 속에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오늘 전략도 똑같아요.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을 늘린다. 라가 되는 거고, 근데 오늘 또 미국이 지금 보면은 빠지고 있어. 그죠? 종가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뭐 중국처럼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니고, 조정 보여야 될 자리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우리 시장도 일단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중국 시장 시작하고,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린 10시 반인가요? 이때부터는 또 어떻게, 중국이 빠지면요, 더 빠져. 지금 계속 보면, 이번 주에 미국 때문에 올라가서 시작했다가 중국 때문에 빠지고, 또 미국 때문에 올라가서 시작했다가 중국 때문에 빠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전강후약이 계속돼요. 그지? 전강후약이 계속된다. 요거를 지금 좀 생각하시면, 오늘은 근데 미국 때문에 약하게 시작했다가 중국 때문에 더 약하게 끝난다. 그러면 안 좋지. 그죠? 그러니까는 매수는 이제 오후장 뭘 살 거다 그러면은 오후장에 조금 종가 부근에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오전장에는 미국 때문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미국 때문에 올라가든 뭐 중국 때문에 올라갈 때는, 중국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겠네. 그죠? 밤새 미국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위에서 좀 챙겨주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주면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아시겠죠? 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졌는데 어찌됐건 뭐다. 핵심은 전략을 그대로 유지는 하되 일단은 리스크에 이제 더 초점을 조금 더 맞춰야 되는 신호가 나왔다. 변화가 나왔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종목 나 물려있는데 이 종목 그거 신경 쓸 때 아니라니까. 시장 무너지면요 어차피 못 가요. 더 빠지면 더 빠졌지. 비중 줄이거나 현금 만들어놨다가 밑에서 다시 산다는 생각으로 하면 돼. 근데 사 들어가는 섹터는요 일단 반도체, 그죠? 반도체, 뭐 2차 전지, 그지? 아니면 지금 주도한 섹터, 그리고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BP의 B, 그죠? 이거 오늘 좀 성공을 하긴 했지. B, 그 다음에, 폭염, 계속해서, 폭염, 그죠? 요것도 튀어주면요, 챙겨야 돼. 그 다음에, 농업 관련한 애들, 팜스토리나 뭐 이런 애들 지금 튀어 올라갔잖아요. 조비나 뭐 다, 근데 경협주로 엮여서 올라간 거지, 얘네들은요, 그거 말고도, 또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북한하고 연락선이 뭐, 어쩌고저쩌고 됐다. 이것보다는, 이쪽 관련 움직인 것보다는요, 그 중에서는 농업 관련한, 비료, 사료, 뭐, 또는 뭐, 이쪽 있잖아요. 이쪽 애들은 눌러줄 때 다시 접근을 해도 상관없어 보인다. 그치? 그 정도 보시면 좋겠고, 뭐, 나머지 경협주들도 나쁘진 않아. 지금 분위기상 뭔가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 못 느끼세요? 중국이 막 저렇게 움직이고 북한이 갑자기 돌변하고 있고 뭔진 모르지만 그죠? 며칠 전에 전 세계 군대 뭐 장군들이 한국에 모였다 뭐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슬쩍. 그치? 뭔지 몰라. 근데 뭔가가 일어나. 그리고 8월, 9월 달 되면은 아프간에서 미군이 다 철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뭔가 중국을 주시한 주변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이재용. 지금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이재용. 그죠? 그래서 DDR5, 이게 뭐 인텔에서 이제 차세대, 이거 만들기 시작한다. DDR5. 요쪽 관련주 소부장. 그죠? 그 다음에, 폴더블 폰 나온다고 하죠. 그지? 새로 출시한다 그러잖아. 요거 조금 가격을 낮춰서 폴더블 폰 관련주들, 부품주들, 그죠? 뭐 이런 관련 요쪽 섹터를 좀 보시고 2차 전지 아직 안 죽었다. 물론 추가적으로 내려올 때는 당연히 매수 관점.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테마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여름에 움직일 수 있는 요런 거 8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요 정도만 해두고 나머지는 현금화를 일단은 하는 게 좋겠다.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뭐 조금 더 한다 그러면은 5G라든가 그죠? 아직 안 움직이고 있는.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노릴 수는 있지만 거기다가 또 하나 한다면 뭐 철강인데 철강 쪽은 어차피 중국도 인프라는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잡혔잖아. 그쵸? 철강 쪽은 중국에서도 규제를 이게 뭐랄까 생산을 안 한다. 중국에서 생산을 안 하겠다. 이것도 호재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쵸? 그러니까 철강 쪽에는 철강 관련한 종목들은 오히려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8월로 막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지.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은 또 한 번씩 관련주들 움직여줄 수 있겠죠. 기회 잘 봐서 8월에 잭슨홀 미팅 전에 차트가 딱 만들어지는 모습은 금리 인상 관련주 사갖고 단기적으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할 때 그때가 얘네는 올라가는 자리잖아요. 금리 인상 관련주가. 그쵸? 그때 노리는 금리 인상 관련주는 8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밑에서는
조금씩 한번 사볼만 하겠지. 이런 전략적으로 시장 돌아가는 거, 그런 걸 보면서. 근데 금리 인상 관련주들 샀는데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안 해. 그러면 급락이에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사를 잘 보면서 또 대응을 잘 해야 돼. 그치? 그 엉아들이 들어오는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도 좀 보면서 체킹을 하면서 매수 관점을, 종목을 잘 선택해서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일단 올라갈 때마다 똑같은 전략이야.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을 늘린다. 이게 핵심이고요. 지금부터 당장이야. 핵심이고, 어떻게 61선 밑으로 내려오고 121선 밑으로 내려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세게 올라가주는 타이밍은 나온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자. 안 내려와도, 그러니까 일부 30%에서 뭐 50% 정도는 어떻게 매매는 한다 이거예요. 그죠? 매매하고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 늘리는 건 당연한 거고, 내려올 땐 사는데 이 밑에까지 내려올 거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자는 거예요. 언제부터는요. 이 저점이 딱 외바닥에 외봉 찍고 내려왔던 외바닥의 저점이 깨지는 순간부터는요, 천천히 밑에서 최대한 밑으로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 거고, 그 전까지는 내려올 때는 매수, 올라갈 때는 챙기고, 요거 전략을 계속해서 병행해 주되 50% 이상의 현금은 빼놓고 대응을 하자. 아시겠죠?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이야, 그냥. 이거 여기에 동의하시면 곧 실천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무슨 소리야, 시장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은, 그지? 편안하게 계속해서 매매하시면 되고, 그 나머지 주식 비중으로 갖고 있어야 될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 안에서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대응 잘 하시고, 오늘은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시장도 밀리고 중국 시장도 밀려버리면 조금 아픔을 줄 수 있는데, 너무, 그지?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미국 시장 때문에 밑으로 하락하더라도 만약에 개파락 나왔다 그러면 갭매우로 올라오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그때가 이제 타이밍이야. 야, 어제 종가보다도 낮은데? 아니죠. 그게 문제. 중국이 더 빠지면요, 10시 반부터 더 밀리잖아. 그죠? 그러면서 전전점 깰 수 있으니까, 올라올 때는 뭐다? 시초가 위로, 전일 종가 신경하지 말고, 시초가 위로 올라오는 타임, 양봉 주면서 올라오는 타이밍은 이제 또 가는구나가 아니라, 가든지 말든지 나는, 주식을 청산하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을 늘리는 타이밍으로 잡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 그게 10시 반 이전에 나오면 좋겠죠.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그치? 근데 막 내려갈 때 던질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시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계속이야, 계속.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응 잘 하시고, 다음에 또 무슨 변화가 있을 때, 변화되는 게 또 잡히면 설명을 또 시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